그러면 바로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아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었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곽성문 전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극 의병 여러분. 방금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김평우 변호사님이 보내신 영상 편지를 들으셨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100% 이해를 하셨습니까? 제가 좀 김평우 변호사님 이 편지를 중심으로 오늘 국내 정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한 2주 전에 1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작 과정을 참여했던 변호사로서 설명을 하시면서 당시 총리로 있던 황교안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최고 책임자다.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주범이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도 난리가 나 있습니다. 유튜버끼리도 지금 막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김평우 변호사님 얘기는 그 편지를 보내고 났더니 황교안이를 너 왜 비판하느냐, 황교안이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황교안이 비판하는 당신은 보수 분열주의자다, 그렇게 자기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의 설명은 그겁니다. 공산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무조건 지지해라 하는 얘기는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탄핵 찬성파들, 탄핵 추진 세력이 탄핵을 추진한 자기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로 우리 태극기 혁명군들이 입도 못하게 입을 막는 아주 정치적인 술책이다. 그래서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내년 총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실을 밝히는 토대 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아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이 태어나서 선거를 치러야지 이길 수 있다. 보수 개혁이 먼저다. 무조건 뭉치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보수 개혁이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동의를 하신, 제가 몇 마디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 과감한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소설가 이문열 선생이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났지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는 죽었어야 될 인간들이 살아서 지금 막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동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보고도 연설을 하고 내려가면은 점잖게 닥치셔서 왜 자꾸 황교안이 욕합니까? 뭉쳐야지요. 뭉치는 게 되는 길 아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저도 지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죠. 자, 내년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제가 몇 가지 내년 선거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 첫 번째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직접 선거를 하는 이 체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서서 이문열 씨가 말했고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듯이 과감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 찬성했던 배신자들은 물론이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그저 이념도 없이
빠지만 달고 있는 친박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력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인적 청산으로 자유한국당이 거의 환골탈태한 수준이 됐을 때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 한석이지만은 그 애국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애국당도 포함을 하고 우리 여기 태극기 세력에서 배출된 젊은 세력들도 과감하게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태극기 세력도 함께하는 범보수 대연합을 구성하는 길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범보수 대연합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그냥 가자고 탄핵 찬성해서 뛰어나갔던 저 50여 명 그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또 세 번째, 자유한국당이 발전적인 해체를 하고 탄핵 찬성했던 놈들 다시 바른당으로 돌아가고 탄핵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젊은 신인들과 자유민주 체제에 뚜렷한 신념을 가진 새로운 세력들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 떨거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당을 만들고 우리 자유민주 세력의 군소정당을 만드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 세력 여러분, 마음은 급한 것 같지만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6월, 7월 지금 여러가지 내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의한 북한 평정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 남북 엄청난 정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지금은 폭죽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사태가 나오면 야당은 또한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자 황교안이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자들은 저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대처에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드려야 돼요. 이번 호국의 달 6월은 현충일에서 문재인이가 한 10,000원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나라가 좀 수적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또 왜 이런 얘기를 문재인이가 하는 것일까 이겁니다. 첫째, 저는 이 문재인이 둘러싼 이 주사파 정권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쪽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우리 의령 광복군이 또 그렇습니다만 늦게 41년 12월에 겨우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이는 42년 8월경 여름에 의용군을 데리고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중공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오토등에 따라서 장정으로 가버렸고 겨우 김원봉이하고 주변 한 30명만 겨우 광복군에 합류를 해서 별도의 대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에 2지대장인 이범석 장군, 3지대장인 지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광복군이 운영됐고 그 세력이 해방 후 46년 1월에 의용 수비됩니까? 의용군으로 만들어지면서 국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이 48년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이 김문봉이라는 자를 데려다가 지금 하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신영복이를 꽂았지요. 그것도 올림픽 전야제 간담회. 윤희상이를 존경한다고. 그리고 월명에 의해서 월남이 폐막 그날 자기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에서 6.25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6.25를 일으킨 그 주체인 북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애국에 무슨 좌우가 있느냐 보수 진보가 있느냐 그냥 물타기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이의 일련의 발언을 묶어보면은 문재인이는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나는 바란다. 나는 빨간 색깔이다. 아예 커밍 아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유 세력에 또 똑부러지는 우리 전직 국회의원 안에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 뭐라고 그랬죠? 어제 페이스북에 입이 제대로 달린 국회의원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문재인이 빨갱이라 그래라.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해찬이가 어제 오후에 벌써 차명진이 정계 은퇴시키라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 못합니까? 저는 김은봉이를 언급한 문재인이의 정신은 빨갱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한 발언이다. 그래서 묻습니다. 과연 문재인이는 어느 나라 국적이냐?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북한 대변인이냐? 아니면 주소만 남한에 두고 있지 실제 북한에서 일하는 북한 간첩이냐? 우리 여러분 정말 나라가 없어질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자는 하루빨리 정말 저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국의 날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6월 29일은 제2연평대전에서 우리 해군 장교 6명이 숨진 날입니다. 또 6월 19일은 미국 대학생 존 원비어가 북한에 관광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쯤 돼서 신고 다니는 운동화를 그 신문지로 싸가지고 가방에 넣었는데 세관 출국하는 날 검색대에서 우리 어떻게 수령님 사진이 들어있는 신문으로 신발 싸느냐고 그렇게 잡혀가서 간첩으로 고문을 2년 동안 받다가 미국에 거의 죽기 직전에 미국으로 보내서 바로 고문으로 사망한 날이 6월 19일입니다. 이러한 호국 영령들 앞에 문재인이가 6.25를 일으킨 특급 전범 김은봉이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훈장을 주겠다 그러는 이 문재인 좌파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